오늘 2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분 전인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청북도 신장 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은 충청북도 정책복지위원회 팀장 박윤정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듣고 이어서 토론자 4분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의원님 2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의원님 2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의원님 2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의회 박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 신장 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이 정책 토론회를 열게 해준 우리 김정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제하시는 우리 유지영 교수님, 또 토론에 임하시는 우리 패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신장 장애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투석을 하시는 바람에 누구보다도 이 신장 장애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이 가족력이 또 이게 많이 이제 뒤따른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도 조심은 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개최를 통해서 신장에 대한, 우리 건강에 대한 이 부분들,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고, 또 우리 김정일 의원께서 이렇게 좌장을 맡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의원입니다. 정말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고통이 심각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오늘 이제 신장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또 토론 발제를 해주신 우리 우주영 교수님, 또 우리 차장을 맡은 김정일 정책복지위원회 의원님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 또 각 시군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신장 장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금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실 걸 믿고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충북도와 우리 각 시군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지원 방안을 오늘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우리 김정일 의원님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토론회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김정일 의원님,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우리 충북도에서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듣기에 앞서서 우리 사진 촬영을 잠깐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우주영 나사렛 대학교 휴먼 서비스학부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영 교수님께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그 각각의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주영 교수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마이크가 예, 지금 사회자께서 저를 우리 나사렛 대학교 휴먼 서비스학부 교수로 이제 소개해 주시고 또 경기도하고 충남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예전에 오랫동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하고도 제가 많이 인연은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김정일 의원님께서 충북 신장장애인들의 지원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사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업을 끝내고 이제 바로 왔는데 좀 요즘 신장장애인에 관련한 지원 부분들이 또 우리 장애인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도 이제 올해 초 2월인가 언제 토론회를 했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신장장애인 협회 그 중앙회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여러 정책 토론회에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신장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늦었지만 이제 지금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이제 우리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충청북도에서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화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장애인으로는 일단 등록을 해야지 서비스를 받죠.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5가지 장애 영역을 정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5가지 유형만 지원하다가 이제 2000년에 이제 10가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2003년에 15가지 유형 해서 현재 15가지 됐는데 신장 장애인은 요 2000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서비스 대상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 유형 15가지를 크게 보면 신체적 장애하고 이제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정신적 장애는 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요 3가지를 말하고 나머지 12가지가 이제 신체적 장애인데 그 중에서도 신장 장애는 이 신체적 장애의 내부 장애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도 외부 장애가 있고 내부 장애가 있는데 내부 장애에 이제 속하는 게 신장 장애고요. 내부 장애가 좀 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등록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신장 장애인입니다. 현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신장의 기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적혈구 생성 촉진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주고 또 노폐물을 제거하는 혈압을 조절해주고 수분량을 조절해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노폐물 제거일 겁니다. 그죠?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치명적인데 이런 중요한 신장이 잘 작동이 돼야 우리가 건강을 하는데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를 못하면 이제 치명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신장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신장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부터 등록을 시작을 했고 최근에 와서 이제 3년 전이죠. 2021년 말 기준으로 신장 장애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10만 명 시대가 되었고
현재 이 1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 지금 전체 우리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6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인구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 가장 많은 이제 장애가 이제 지체 장애고 이게 한 50%를 차지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새로운 또 이 트렌드가 청각 장애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가 비슷했는데, 근데 청각 장애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 많고, 그다음에 뇌병변은 이제 내성마비, 뇌졸중 이제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 장애가 있고 6번째로 신장 장애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신 장애인이 있는데 예전에는 정신 장애인이 사실 신장 장애인보다 많았어요. 예, 많았는데 예, 정신 장애인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드러내는 걸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장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요. 해마다 몇천 명씩. 그래서 신장 장애인 인구가 정신 장애를 추월을 했죠. 그래서 6번째로 많은 이제 장애 인구가 됐습니다. 2022년 말 현재 보면은 이 신장 장애인이 10만 5천여 명인데 그 중에서 심한 장애, 중증에 속하는 장애인이 3,700여 명에 속합니다. 한 75%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남녀 비율은 남자가 한 6대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장 장애인은 일단 등록을 하면 대부분 중증이다. 75%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장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요. 그 원인은 뭐 만성 신장염이 뭐 주된 것이긴 하겠지만 또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부전증이 이제 오는 것이죠. 신장 장애 치료 방법은 식이요법, 투약치료, 신대치 치료법 등이 다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는데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이제 투석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 복막 투석. 그래서 이 투석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인데 신장 이식의 문제는 공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효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하고 이게 맞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 대기자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식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기자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이 투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투석요법이라는 것은 한 번 병원에 가면 뭐 짧게는 이틀, 뭐 3일 이렇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3일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머무르면서 투석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시간까지 따지면 거의 뭐 한나절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또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게 투석 비용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비 등의 경제 부담이 커서 이 혈액 투석 환자들이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급여 일종을 받기 위해 때로는 가족 해체를 감수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장장애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신장장애인들의 92.7%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신부전증, 고혈압, 당뇨병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장장애인들은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신장장애인의 68%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하층에 속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20.4%입니다. 20.4%면요. 전체 국민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한 3.6%, 4%? 이 정도 돼요, 사실. 그럼 한 5배나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의료급여 비율은 그보다 더 높죠. 29.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가 의료급여로 이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고, 신장장애인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 절반가량이 되고요. 또 이 200만 원 미만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 지출을 보면 전체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사실 자폐성 장애인이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가장 이제 소요 비용이 많은데 그 다음으로 이 추가 비용이 많은 게 신장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장 장애인은 이 비용 지출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장 장애인의 그 추가 비용 중에는 의료비가 65%를 차지하고 교통비가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의료비와 교통비가 94%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요구하는 그 복지적 욕구로는 소득 보장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신장 장애인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족 해체 위기도 겪고 있고 또 우울증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1차적으로는 의료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병원을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동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가 활동 지원 보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충남에서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 이 활동 지원 그 수급자 결정하는 이제 수자위라고 하는데요. 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매달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열면서 수급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신청자 중에 탈락되는 사람은 신장 장애인이 항상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그 수급자 그 조사 판정하는 거 조사 도구가 신장 장애인들의 그런 특성을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은 잘 반영하고 있는데 신장 장애인의 어려움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의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걸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좀 제도 개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건의를 해라, 이야기를 해라. 제가 이제 수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장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중복 장애 판정을 받을 때입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신장 장애 하나만 갖고는 안 나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신장장애인의 특성 뭐 지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는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중증경증으로 해서 중증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이거는 투석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중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경증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건 이식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신장 장애인이 이제 이식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투석 치료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뭐 우리 신장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다 이거 경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물도 마음껏 못 마시고 살아야 되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제한이 많습니다.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또 우리가 투석을 하려면 이제 동정맥류 수술이라고 하죠. 이게 정맥을 확장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시술을 받고 계속 이제 그 주사바늘 꽂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팔에 힘이 이제 떨어지고 무거운 물건 같은 것을 들기도 어렵고 이제 운동에도 이제 하기가 어렵고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죠. 또 신장장애인들은 이제 다양한 또 합병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뭐 폐가 물찬다든가 골다공증, 부갑상선의 문제라든가 등등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신장장애인의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저게 뭐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증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해당되면 신장 장애인이 건강보험의 자부담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신장 투석을 받는 사람은 희귀질환자, 이 희난치성 질환으로 인정을 해주는 산정 특례 제도가 이제 몇 년 전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시행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도 투석 받을 때만 이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혜택이라는 게. 그래서 투석 치료 이외에는 이런 이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투석을 치료를 받을 때는 투석 외에도 뭐 같이 부과되는 것들이 주사 재료 비용이라든가 처치 비용, 처치 행위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만 투석 치료 외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뭐 검사도 받고 또 평소에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한 달 단위로 우리가 약도 조제를 해서 복용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조혈제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의료비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제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산정 특례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도의 비용이 늘 든다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석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이 혈액 투석마다 이게 꽂는 이 바늘이 사실 굉장히 이게 힘든 거죠. 뭐 혈관도 붓고 뭐 여러 가지 그 팔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 바늘 요즘 뭐 일본에서는 그 바늘이 굉장히 부드러운 바늘이 뭐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 5시간씩 투석 시간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크고요. 또한 이게 투석을 받고 나면 몸의 노폐물이 이제 1.5kg 이상 이제 제거되기 때문에 수분과 함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빈혈이나 구토 증상 같은 것이 나타나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몸이 축 처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신장 이식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소득 가정들은 이 신장 이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비용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고 또 사전에 또 검사 비용도 들고 뭐 입원도 해야 되고 등등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비용이 들기 때문이지요. 자, 신장장애인들의 욕구 및 실태 현황 2019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이 발생하는 그 시기가 5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렇지만 10대에도 있고 8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의 신장장애가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40, 50대가 이제 그중 많다는 것이죠. 발생 원인은 뭐 고혈압, 당뇨병이 이제 중요한 원인이고요. 신장 장애 상태에는 응답자의 86.5%가 대부분 다 3개월 이상 투석을 한다. 그중 98.8%가 혈액 투석을 받는다. 그러니까 투석 환자는 대부분이 98%니까 병원을 늘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3번씩은. 근데 신장 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신장 이식을 받더라도 보면 신장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또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식을 받은 후에도.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심한 경우도 84.1%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신장 이식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투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관건은 과다한 의료비입니다. 평균 20만 원에서 많을 때는 80만 원까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도 들고요. 또 산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거기 그 비용도 자부담이죠. 그래서 신장 장애는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의료비 지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요. 78.8%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어를 누가 해주느냐? 대체적으로 반 이상은 또 배우자에게 이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제 나타났고, 따라서 신장 장애인의 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아주 또 중요한 지원 서비스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꼭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병원 이동 시에 신장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조사되었는데 장콜도 이제 뭐 이용하고 자가용 이런 순서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할 때 사실 병원 갔다 귀가할 때가 이제 가장 이제 이동 차량이 필요하죠. 왜냐면 투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고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새벽 6시 투석 시간 이전과 이제 12시 투석 끝나고 귀가할 때 이제 이동 차량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응급 상황을 경험한 응답자가 한 절반가량, 절반 이상이었다. 뭐 어지럼증을 느낀다든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장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예약제가 불편함으로 이제 시간 맞추기 어렵고 또 장거리 이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콜도 사실은 또 좋은 또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투석이나 합병증으로 언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동 수단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이 이것도 신장 장애인의 경우에 의료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장 장애인은 이제 살아가면서 차별 경험도 나름대로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이 25%, 한 4분의 1 가량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지원 인력의 배치 거부라든가 공공시설에 있어서 어떤 차별, 또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심지어 의료기관에서도 차별을 경험한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차별이 높은 건 뭐 주 5일 근무 중에 한 3일 정도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신장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뭐 시간제 일자리 같은 취업 지원이 신장장애인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신장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으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어떤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사실 주간활동시설이나 복지관들이 있지만 이게 대부분 신장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맞는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신장 기증자가 이제 꾸준히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혜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 등도 이제 있어야 되겠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신장 질환자들한테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이 의료적 보장을 해주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메디케어는 말기 신부전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료 케어 비용을 지불해주는 이제 연방 의료 보장 제도죠. 그리고 이제 또 이 ADA 미국 장애인 법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법에서 보면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장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특별 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장 장애인이 병원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특별 이동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주가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영국에는 이제 2010년에 이제 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신장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평등법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분류되면서 본인의 법적 권리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채용이나 고용 활동 관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걸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장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들인데, 이를테면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청결한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든가,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해 준다든가, 또 신장 장애인들한테는 그 특성상 단축 근무를 허용해 준다든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준다든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 주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현재 어떤 직장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 지원 수당을 이제 국가가 이제 신청하면
또 지원해 주고요. 이 고용 지원 시장을 통해서 신장 장애인은 직무 평가도 받고 본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 자립 자금까지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영국에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투석 이런 환자들한테는 신장 그 자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공적 조성 제도로 좀 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경감 조치가 일단은 중증이고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된다면 이게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액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이고 신장장애인 수첩에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으면 투석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과 또 자립지원 의료에 해당되면 자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 또 입원을 할 경우에는 식사대에 해당되는 또 자부담을 지원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충청북도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3,396명의 신장장애인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22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신장장애인은 10만 5천여 명인데 충북의 장애인은 그중에 이제 3,396명 한 3.2%가 이제 충청북도에 이제 살고 있으시고요. 그 중에서 이 3,300여 명 중에서 청주시에 1,705명 정도가 신장장애인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가 한 절반가량이 이제 살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충주시, 그 다음에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충청북도 내의 시군 중에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고요. 100명에서 500명이 신장장애인이 있는 시군은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옥천, 영동 이렇게 6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개 군은 이제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충청북도는 신장장애인들이 11개 시군 간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시가 가장 많은데 가장 적은 단양군과 그 편차가 무려 27배나 차이가 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표고요. 자,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신장장애인이 그런 어려움과 특성과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장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들면 이제 좋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제시한 거는 신장 장애인들이 투석과 관련해서 의료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혈액 투석을 하려면 뭐 정맥을 확대시켜야 되는 어떤 인조혈관 수술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병원마다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또 혈관이 막혔을 때 또 그것을 뚫어줘야 되는 수술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 3회 우리가 투석을 받으면 월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헤모글로빈 수치 검사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또 조혈제를 또 처방받으면 이것도 비용이 지출이 되고요. 또 이식을 할 경우에는 이식 사전 검사 비용이 한 200만 원 선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비가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 입원비 뭐 등등. 그다음에 여기 뭐 일일이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등등. 그러니까 끝없이 의료비들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자, 신장장애인들의 지원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얼마나 지금 제정되어 있는가 현황을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경기도, 경남, 제주, 전남 4곳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가 이제 올해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충북이 제정을 하게 되면 이제 5번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초지자체를 한 9군데가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데 9군데 중에 이제 이 청주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도의 청주시가 먼저 이제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중에서 4곳밖에 없고 또 한 230여 개 있나요? 우리 기초지자체 그 중에서는 불과 9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례 현황이 지금 빈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조례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13개의 대부분의 조례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특이한 것은 전라북도 정읍시의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13개 조례. 경기도가 이제 3월 20일 지난달 한 달 전이죠.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광역 지자체 조례로서는 경남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에 제주도, 전남, 경기도 순입니다. 그다음에 청주시는 2017년에 이때 만들었는데 이때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 이내를 지원해 주는 거와 이식 검사비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충북이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는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제안 사항을 좀 적어봤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제 의료비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조례명을 의료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장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명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의료비 지원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이거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요 앞에 13개의 조례를 보면은 제가 제안한 조례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바람직한 조례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당연히 이제 신장 장애인이고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신장 장애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의 책무가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이제 신장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원 계획을 우리가 매년 수립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이 지원 계획의 내용에는 신장 장애인에 대한 조기 발견 또 어떤 협력 체계 구축,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그들의 권리 옹호, 또 투석 혈관 수술비 이식 수술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신장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지원 계획에 담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울러 이런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도 필요하면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장 장애를 위한 그럼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제시하면 좋겠는가? 신장 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 그다음에 재활 지원, 또 그들이 차별의 경험을 안 가지도록 하기 위한 인권 향상이나 인식 개선 사업, 또 정보 교류 사업, 교육 훈련 사업, 그밖에 이제 도지사가 이제 신장 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비 지원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이 투석할 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의료비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사전 검사비 중 이제 본인 부담액의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 이거 다른 지방 조례에도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제가 요 4번으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는 앞에 1, 2, 4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이 외에도 좀 의료비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사항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에 또 이동 편의 제공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조례도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충북이 좀 더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신장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많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관들이 신장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신장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런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는 포괄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 신장장애인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또 신장장애인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면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조기 발견, 예방 교육, 상담 지원은 물론이고, 또 이동 지원, 또 방역 이동 지원까지. 지난번 그 코로나 때 피해가 컸던 장애 영역 중에 신장 장애인이 굉장히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컸었죠. 그래서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어떤 건강관리 사업, 프로그램 뭐 등등 이렇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좀 전달 체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신장장애인은 만성 신부전으로 감염병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응급 상황에서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의료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료비 지원과 이동권의 우선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현재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체 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서 2022년에 이미 2년 전에 그 우리 중앙에 있는 신장장애인 협회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이제 제가 도와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법안은 제출돼 있으나 국회에서 이게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때 다시 한번 이걸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의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핵심적인 의료 지원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외에도 이동권 보장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의료비 지원 내용에 뭐 기본적인 거 외에도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를 규정해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근거 규정을 두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조혈제 지출 비용이나 이식 수술비, 각종 합병증 관련 의료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특별한 사항으로는 선제적으로 이런 신장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담하는 전달 체계가 필요하지만 뭐 이건 좀 연구도 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역할을 사실은 협회가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협회가 우리 신장장애인 협회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이 지원을 받으면 이 센터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에 투석 치료를 받는 우리 이 신장 장애인들이 현재 한 2,5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청주시에는 조례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북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나머지 10개 시군부터 우선 지원 대상자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청주는 이제 청주하고 서로 이제 협치를 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주영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부위원장님 주재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장을 맡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우주영 교수님 40여 년 동안 열변을 도와주셔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주제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충청북도 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내외빈들은 인사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의 강찬식 과장님께서 우리 신영희 팀장께서 나오셨는데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우리 과장님 인사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장 강찬식입니다. 오늘 신장 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충청북도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 좋은 의견이 나와서 충청북도 신장 장애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장 장애인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께, 팀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바쁘신데도 와중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시간을 내주신 토론자로 우리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발제자 우주영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의회 우리 장애인 우리 정책복지 전문위원실의 수석 전문위원이신 음창규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만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책복지실의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의 우리 이생무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만성신부정증으로 인해서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균 주 3회 평생 동안 혈액이나 복막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회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우리 신장장애인들에게 정말로 다양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이따 플로의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 아낌없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셔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 패널로는 장애인 관련 단체 입장에서 토론해 주실 우리 신준범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감사님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덕주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주지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장 투석자의 보호자 입장에서 토론해 주실 장혜수님, 보호자 조숙희님과 그리고 의료계의 입장에서 토론해 주실 허윤행 사단법인 대한신장복지 대신위원
행정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렵게 모신 만큼 우리 토론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해 주실 말씀,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한정된 시간, 제한된 시간이 있기에 우리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준범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 발제해 주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잘 안 들리시죠?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많은 신장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 신장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인 당사자인데요. 제가 가졌던 어떤 어려움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1997년도에 신장 이수술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다시 2013년도에 다시 혈액 투석을 받게 된 이제 두 번째 혈액 투석을 받고 있어서 그 심리적인 타격이 아마 첫 번째 이렇게 혈액 투석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씩 일주일에 3회를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투석을 받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인공신장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3에서 한 4.5kg, 많이 뺄 때는 한 4.5kg까지 수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목욕탕 가서 한증막 같은 데 들어가서 땀 1kg만 빼셔도 막 어지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오면 제가 힘이 없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기운이 없어서 이 차에서 누워서 뭐 이렇게 쉬다가 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 상태가 이렇고 또 심리적인 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외부 외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또 있다 보니까요. 우울증 같은 거가 와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못 하게 되니까 스스로 또 이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좀 힘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그냥 이대로 죽는 게 좀 낫지 않나, 누워서 이렇게 쉬면서 그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장장애인들은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생각하실 때 장애인으로도 사실 잘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환자로만 봐주시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쉬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요. 사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동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또 10% 산정특례 투석 비용을 1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내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감당이 되겠지만 이게 평생 투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혈관을 좀 팔 위에다가 만들었는데 이 목혈관이 자주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 또 이거를 뚫어주는 또 시술 같은 거를 하는데요. 이게 뭐 한번 가면은 보통 뭐 한 25만 원, 4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고, 뭐 신장 이식술을 하는 경우도 뭐 검사비 들어가는 거고 이식술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합병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장 장애인들이 진짜 합병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물이 찬 경우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영상 촬영 같은 걸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장 장애인들이 사실 뭐 의료비, 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짜 개인 한 사람 또 한 가정에서만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지원 근거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에는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장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의료라든지 교육, 일자리, 생활 환경 개선, 인식 개선, 이런 신장 장애인의 어떤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함축해서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생 그 살아있는 한 추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장애인들은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에 앞서서 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중위소득 120%로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위소득 120%로 하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도 사실 별로 지원을 받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 안 된다고 그러고요. 충주 같은 경우도 사실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심한 장애, 그러니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분들의 그 모든 신장 장애인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장 장애인이 한 3,500명 정도 충북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를 제외하면 심한 장애인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혈액투석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 차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동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교수님 발제문을 좀 보면서 저도 같이 병원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이제 간과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이동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추석 끝나고 나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낙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든지 차량 운행을 좀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청주시에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아까 이제 해피콜 같은 것도 이용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숫자도 해피콜 숫자도 지금 한 100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탈 수 없는 그 병원 시간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에 6시. 근데 이제 해피콜 같은 경우 6시에 운행도 안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또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 환우들 중에서는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들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회 같은 협회 차량 운행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시에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좀 운행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에 대한 지원을 좀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신장 장애인 지원센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달 체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고 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전달 체계를 설치해서 이 전문가들에 의한 복지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감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감사님께서는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면, 심리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면까지 우리 사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 장애인 지원 방안 조례에 포함될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준범 감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장덕주 지부장님 우리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주 신장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충북협회 이승무 회장님과 김정일 위원장님, 그다음에 나사렛 교수의 우주영 교수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론에서 물론 우리 신장 장애인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누구나 투석을 하고 나면 힘들고 투석을 하는 도중에도 참 순간순간 뭐 가슴이 답답해 온다든지 또 투석만 해서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투석 받는 동안도 수치가 오르고 혈압이 떨어지면 또 다리를 올리면서 투석을 또 이겨내서 또 배물을 빼야지만 또 이렇게 몸이 조금 가벼워서 또 이렇게 다음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 삶이에요.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제 끝나는지는 이게 뭐 물론 저도 이식을 신청해 놓은 지가 지금 13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월 달에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당뇨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당뇨는 없는데 당뇨 있는 공여자를 받으면 우선 당장은 또 투석에서 해방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저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린 게 너무 아깝고 아직은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어서 했는데 요새 물론 이제 제 몸은 누구보다도 환자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급격해 어제 좋아졌다가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투석한다고 투석으로 다 이게 노폐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항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순간 나빠지면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막 진짜 어느 날은 움직이기도 싫고 진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이게 주체를 못 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상황이 요새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몸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사실 귀찮아요. 저 자신도. 예, 저도 지금 투석한 지가 18년째입니다. 올해 18년이고 처음에 이 투석을 했을 때는 투석 받고 또 일도 하고 이랬을 때 젊으니까 제가 36살 때 이제 이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모르겠더라고요. 투석하고서. 예, 근데 이제 아마 10년쯤 넘어가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이게 제 몸이 제 혼자 이게 정상적인 몸이 아니고 뭔가 누가 이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몸이 무겁고 투석을 해도 가뿐하지 않고 그만큼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모든 근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하지만 거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이제 우리가 투석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투석을 하려고 갔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이랬을 때 투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투석을 못할 경우에는 또 바로 지금은 산정 특례라고 당일날 이제 그게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한 2년 다 돼가는데요. 2년 전만 해도 당일날 투석하는 날 시술을 해야지만 본인 부담금 10%만 낼 수 있어가지고 그날 투석하는 날 다 해결이 돼야 돼요. 투석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가서 바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가면은 뭐 몇 시간씩 또 갑자기 가는 경우니까 기다려야 되고 또 그날 시술을 하면 또 투석까지 마치고 집에 오면 막 저녁 7시, 8시가 돼야 되고 참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술 비용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협회에서 이송을 제가 그 지부장을 맡으면서부터 전담을 해서 비용을 최소 비용을 이제 그 본인이 한 6만 원 정도 이제 왕복으로 해가지고 6만 원 정도 이렇게 그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막히시는 분은 한 달에 2번도 막히시고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또 막히셔요. 그렇다고 해서 갔다 왔으니까 또 뭐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최소 또 나가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으로도 받지만 최소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이 다 그 추수급자나 이 신장 장애인들의 부담이 돼가지고 한 달에 뭐 수급비 받는 분들도 뭐 한 100여만 원 수급비 받아도 의료비 하고 뭐 이렇게 또 생활비 쓰다 보면 항상 모질하셔가지고 힘들어하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원을 받아서 또 그분들 의료비도 지원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후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골고루 다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장 장애인 그 지원 방안 조례에 대해서 충주도 지금 현재 그 한 10명 정도 지금 그 수급자 차상위 쪽에 속해 있지 않고 충주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10명 정도의 그 신장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의료비 이제 본인 그 수급자나 차상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여건만 뭐 진짜 뭐 자식들이 있고 신랑이 있고 이렇게 그 가족이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어려워요. 이분들도 가족들도 참 어려운데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뭐 아저씨가 계시고 살아 계시고 또 자식들이 뭐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투석비를 내시면서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또 시술비 또 병원 다니시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 되셔가지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충주시 의원님들이 조례를 좀 잘 발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신장 장애인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투석비만이라도 신경 안 쓰고 투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 아울러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복콜하고 브랜드콜이 있는데요. 지금 그 24시간 충주 택시 브랜드콜 전체를 이용하고 충주 시내 그 10km 범위 내에서는 1,000원 범위 내에서 쓰고요. 맥심 5,000원으로다가 충주 시내 권역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충주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충주시에서 이제 지금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중증 장애인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너무들 좋아하셔요. 처음에는 뭐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택시 기사 분들도 그 요금 그 미터기를 잘못 조작해 갖고 뭐 빈차 눌러 갖고 뭐 그거 이제 요금을 못 받으니까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한 6개월 이제 다 되고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들 제가 타 보니까 너무들 좋아하시고 기사님들도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다 보고 또 이렇게 한 달 뒤에 이제 통장으로 다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주도 좀 그렇게 요금 이렇게 좀 부분이 적용이 돼서 심한 장애인들을 중증 장애인들이 좀 이용해서 시간에 두지 않고 좀 자유롭게 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저희 의견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덕주 충주시 부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18년째 투석에 있어서 본인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지부장께서 치료 비용이나 아니면 타임 스케줄이나 이 관리나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회원들의 가족들의 어려움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 해피콜의 순기능을 말씀하시면서 해피콜의 학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덕주 충주시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토론해 주실 우리 조숙희님,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한영의 박수로 모실까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엄마께서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투석을 하고 계시고 저희 아빠는 지금 암 수술을 하고 계셔서 암 환자셔서 이제 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 저희 엄마께서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투석비와 약재료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상이 소요돼요. 반면에 병원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에 해당이 되어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아까도 이제 우중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투석은 하지 않지만 자식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엄마께서 병원비에 대해서도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동수단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제 배우자나 자식들이 이 차량 운행을 하세요. 근데 보통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지금 암 수술도 하셨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어머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아빠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리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거를 가실 때 올 때 이제 제가 다 하진 않지만 지금 협회에서 가실 때 지원을 해주시고 올 때는 제가 또 차량을 해서 하는데 저도 그 가족 중에 저도 이제 딸 셋 중에 제가 첫째 딸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량 운행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둘째나 셋째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요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엄마께서 이제 투석을 하시면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힘도 빠지시고 막 저기 제 차에 타실 때 이렇게 힘있게 오시는 게 아니고 진짜 힘들게 오셔서 차량 타시면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실 수가 없고 해피콜이나 아니면 콜택시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 지원 사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많이 타기 힘들어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께서 당당하게 타시는 게 아니고 항상 미안해하세요. 자식들한테. 내가 많이 미안해서 저기 아파서 미안하다. 이것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이제 기운이 나야지 평생 이걸 하실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가족들한테나 미안해하고 본인한테 너무 미안해하면 그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옆에 저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이거 좀 폭넓게 해서 뭐 정기적으로 월 얼마를 내든지 아니면 뭐 저기 협회 지원금을 내서 저기 그냥 이거에 대해서 미안함 없이 그냥 당당하게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지원받거나 여기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좀 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냥 내가 받아야 할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주도에서는 신장 장애인들에게 중위 상관없이 100%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충청북도에도 저희 지원금 상관없이 폭넓게 지원받아서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투석 환자들께서 좀 지원을 받고서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숙희 보호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드러내시면서 그런 뭐 어려움에 대한 중위소득의 120% 이 혜택 범위 확대와 더불어서 이동수단에 대한 어려움, 우리 아까 장덕주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토론자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그냥 뭐라 할까요? 도연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더 토론에 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견 귀한 말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윤행 행정실장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의원에서 행정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허윤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발제자 우주영 교수님이나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말씀과 그 정확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니까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신장장애인 분들하고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같이 동거동락한 지가 25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의료비 지원과 교통 편의 제공에 대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석 치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또 합병증 치료제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망률보다 유병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대로 수반되는 게 고령자들이 투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어려움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게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면 가족 간의 해체 또 내지는 불화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필요한 부분이 의료비와 교통 편의 제공이 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거에 그 신장협회 또 신장학회 의료인들로 구성된 그런 데들과 협력과 방안 모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제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발표된 내용에서 기초단체에서도 지원 방안이 있다면 광역단체에서는 훨씬 더 심도 있는 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지원 부분들 일부 지자체 같이 2분의 1 지원 이런 것보다는 전체 지원 쪽으로 무게가 실려야지 그걸 토대로 기초단체에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의료비와 교통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광역단체인 도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제도를 제안하셔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제가 32년 전에 투석을 5년 동안 하고 98년도에 신장 이식을 받아서 지금 27년대 이식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전 23살 때 투석을 해가지고 어려서 더 많은 비용이 나갈 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원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돼야지 그 도움이 되지 일부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원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저희 병원에서 같은 경우도 오시는 분들이 고령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택시 타는 것마저도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많은 말씀과 좋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행 행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는 경제적인 면 같은 말씀들인데 치료 비용, 그리고 둘째는 뭐 이동수단, 교통편의 제공 면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는 뭐 학회나 협회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주단체나 광역까지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토론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제 발표 발제하신 우주영 교수님께서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본인의 이 사례나 가족의 사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신을 오픈한다는 게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회원 입장에서 같은 가족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를 노출하고 가족을 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할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폴로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폴로에서 손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름을 아니면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무관께서 여러분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플로어에서 건의나 뭐 고견이나 아무 말씀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견을 적극 경청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뭐 플로어에서 건의나 아니면 뭐 저희들한테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투석을 받기도 힘들지만요. 받으러 갈 때도 수분이 많이 차여 있는 상태라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차량 협회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해갖고 해피콜을 부르면 너무 힘들어요. 해피콜 좀 늘려주시고 시간도 좀 늘려주시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다니는 거라도 좀 힘들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의 급여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들, 딸한테 엄마가 힘드니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말도 힘들어요. 정말 투석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책복지위원들 6분들께서 물론 제가 이제 장을 폈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회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 집행부하고 우리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뭐 하실 말씀 계셔요?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환자들이 가장 뭐 지원도 좋고 뭐 이동 사업도 좋은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식사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 코로나 시대 오기 전에는 식사를 제공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의사 신장협회에서 뭐 밥을 제공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안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환자들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면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떨어집니다. 새벽에 오기 때문에 빈속으로 와가지고 4시간을 뭐 투석기와 싸우다 보면은 완전 녹초가 돼요. 뭐 그 중에 그 동안에 식사를 좀 하면은 힘이 나고 뭐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우리 허윤행 우리 실장님 여기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지. 네, 투석 환자분들이 투석 중에 식사는 꼭 필요로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서비스 내지는 뭐 또 건강보험부에서 정한 그
뭐 환자 유인행위나 이런 거 이전에 치료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논의를 통해 갖고 병원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을 문제화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회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또 일반 의원에서 신장실만 운영을 한다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필요성은 반드시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운영 방안이나 지원 방안은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의회 차원에서 이걸 병원하고 아니면 우리 회장님, 임원단들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고민을 함께 나눈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됐지만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예, 우리 안녕하십니까. 박상혁 전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많은 뭐 토론도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장애인 활동 보조를 우리 신장 장애인들은 지금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중복 장애인들은 받을 수 있지만 신장 장애인만은 그걸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장 장애인이 지금 중증 2급인데 다른 분들 뭐 3급 되시는 분들도 많이 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중증 2급인데 이제 거기에도 못 받고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한번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투석 비용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17년도에 투석 비용을 청주시 의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중위소득 20%를 잡아놓다 보니까 청주시도 그게 그 의료비를 받는 그 분들이 몇 분은 안 돼요. 충주도 아까 몇 분 안 되지만 청주도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뭐 많은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거기 한정되게 하지 말고 그냥 뭐 투석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뭐 차상이나 수급자를 받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거기 받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50% 같이 다 공률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좀 그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뭐 지금 거기에 이제 지금 차량도 있고 뭐 병원비도 있고 다 거기에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센터 개념인데, 이거를 좀 다 우리 신장장애인들한테 다 포괄적으로다가 뭐 이런 사항을 다 도에서 다 관리하고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다가 신장장애인 종합 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나를 지금 내주셔갖고, 지금 이런 거 뭐 차량 운행이라든지, 차량 운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갖고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침에는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도 거의 이제 투석하시면은 아침 시간에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투석하러 갈 시간대. 이제 그때 버스 타든지, 아까 해피콜도 전화할 때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협회에서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해주면은 좋은데, 예산 때문에 아침에 운행을 못하고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 9시 출근 넘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운행을 차후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센터를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이렇게 세 가지 건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상혁 전 회장님께서 세 분이 질문할 것을 혼자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요.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발제자 우리 교수님, 토론자 우리 네 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무리 발언을 우리 1분 정도 이내에 우리 발제자 우리 교수님부터, 예,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예, 1분 정도만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오늘 이 김정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와서 이렇게 우리 패널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야, 이건 오늘 이 토론회가 구성을 너무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저는 이제 발제자 입장이긴 하지만 이 패널 분들이 사실 이제 당사자를 모신 거잖아요. 예, 당사자를 모셨는데 혈액 투석을 하신 분들이 오셨고 또 혈액 투석을 하셨는데 또 신장 이식을 받고 또 다시 혈액 투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장 이식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 투석 가족 이렇게 골고루 구색을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토론자를 모셨는지 정말 오늘 이 토론회의 패널이 정말 저는 구성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제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충북도에서 잘 반영이 돼서 조례도 만들고 정책화되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이면서 모범적인 신장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칭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정책복지위원들, 도위원들 6명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신준범 우리 감사님께서 1분 발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냥 오늘 토론회에 좀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3,500명 신장장애인들이 또 2,700여 명의 투석 환자들이 좀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과 또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또 의원님들께 또 집행부서에 좀 간곡히 요청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장덕주 지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차량 지원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발언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충주시는 지금 전체 택시가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충주시 조례를 한번 보시고 충주시의 조례를 상응해서 청주도 그렇게 이용을 좀 시행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너무 편리하고 이용자들이 너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용자들도 반응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식사 문제 우리 회장님 나왔는데요. 식사는 지금 이제 각 병원마다 또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식사 문제는 건보에서도 뭐 이거 지급하라는 식사 비용이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민원이 자꾸 보건소나 이런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위생검열이 나가고 또 식사 같은 거 제공하지 말아라, 이런 충주도 얼마 전에 그런 지침이 해갖고 보건소에서 지도검열이 나와가지고 식사를 당분간 중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담당 주무관하고 좀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그다음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식사를 지급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눈 감아 달라. 당연히 식사 제공하지 말라고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게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의식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저기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충주 같은 경우는 해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지원 받는 부분도 우리 신장 장애인은 4시간 정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설에 이제 잘 가서 이용자하고 센터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하여튼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나와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도와 계시고 또 담당 우리 CEO님
나와 계시는데 일단 좋은 얘기를 해서 좀 발의가 잘 돼서 전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숙희 보좌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충주시처럼 저희 신장투석 어머니 아버님들이 편하게 차량을 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도 저희 100% 해결해 주셔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좀 투석도 하시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평생 투석하실 수 있게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윤행 우리 행정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 같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눴으니까 바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인사를 드리지만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도의원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양섭 우리 충청북도 의회 도의원님이 끝까지 참석해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아이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시간여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강찬식 우리 복지과장님, 장애인 복지과장님, 그리고 신영희 장애인 정책팀장님도 다시 한번 잘 부탁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팅해 주시고 프로세스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음창규 과장님도 우리 감사합니다. 사의를 봐주신 우리 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발제자 우주영 교수님 네 분의 토론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5분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논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내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